예, 두 번째 기자님도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부동산 리포트로 함께 해주셨던 홍헌표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석도 잘 보내셨나요? 물어봐야죠. 네, 잘 쉬다 왔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많이 먹어서 아직도 배에 기름기가 낀 것 같네요. 그렇군요. 저는 여러분들 어제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지만 그래도 추석 연휴 힘내서 쉬었기 때문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리포트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오늘 일단 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그 전세에서 반전세로 이제 전환하는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리포트를 제가 보도를 했습니다. 반전세, 저도 약간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다음 집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 좀 이 반전세가 많아진다는 점은 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 뭐 반전세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그 전세 보증금을 감당을 못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서민들이 전세 보증금을 못 내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를 당장 뭐 월세라도 좀 내야겠다. 또 집주인들이 억지로 뭐 그냥 전세금 갖고 있느니 그냥 네. 뭐 좀 세를 돌려서 일부 뭐 임대 소득이라도 좀 얻자 이런 분위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 큰 전세금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반전세 거래가 늘어난다 이 현상 왜 일어난 거죠? 일단 반전세가 오른 거는 뭐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네. 일단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가계대출을 좀 줄이려고 굉장히 네.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세 대출을 줄이는 건 아니지만 뭐 신용대출이나 뭐 주택담보대출 전방위적으로 이제 줄이다 보니 우리가 전세를 살 때 무조건 다 전세 대출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한 5천만 1억이 오르면 그냥 신용으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다 막혀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뭐 돈 구할 곳이 없어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뭐 전세가 7억이다. 근데 뭐 집주인이 한 3억을 올려달래요. 그러면 3억을 구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주변에 눈을 돌려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를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2년 전에 30평대가 7억이었어요. 네. 전세가. 근데 지금은 전세가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하고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전세가 보증금 7억에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안 올리고 들어가서 계속 살려면 월세를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씩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사실 저는 뭐 전세 쪽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도 뭐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기대감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우리 부동산 기자님 오셨으니까 뭐 지금 전세 살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전세 들어갈 계획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열려있는 채팅으로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기자는 홍원표라고 하셨다가 지금 수정을 바로 해주셨어요. 홍헌표 기자님이십니다. 오늘 기자원 가서 구독과 응원까지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3억 날벼락이 오면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김지민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서민들한테 유독 좀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서민이 자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서민에게만 규제를 풀어주고 뭐 부자들에게만 규제를 한다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공평하게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 자금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대출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막히는 거고 타격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030이 뭐 영끌에서 집을 산다. 지금은 너무 올라가지고 뭐 영끌도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70%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3억만 있어도 7억을 대출 받아서 10억을 살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 뭐 40에서 50까지 낮췄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뭐 5억에서 6억까지는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이나 뭐 서민들이 5, 6억 현금을 보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집도 좀 안 좋은 지역으로 아니면 더 싼 데로 작은 평수로 뭐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렇게 좀 전전하는 상황도 있고 뭐 집값이 이제 정부를 믿고 떨어지겠지라고 하면서 한번 전세를 살아보자 했는데 뭐 2년 만에 뭐 3억, 5억 막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를 살고 2년 뒤에 계약을 뭐 갱신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월세를 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저도 뭐 이게 5억, 6억이 뭐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이 누가 도대체 이 5, 6억이 가지고 계신지, 저는 로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또 드는데요. 이 전세난이 진짜 걱정입니다.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일단 참 답답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뭐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한 7, 8년 뒤, 그러니까 거의 한 2030년 정도 돼야 이제 수도권 지역이 조금 괜찮아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 완전히 뭐 다 막아놓고 뭐 그나마 몇 개 부지를 선정을 해서 뭐 공공재개발 때 이런 거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 삽을 뜨더라도 입주까지 한 4년 걸리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뭐 공급이 워낙 부족하고 그렇다고 뭐 서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 뭐 일산이나 어디 경기도에 내려가고요. 좋은 집 많아 가서 살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뭐 직장도 여기 있고 아이 교육 문제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도 굉장히 심하고 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그 전세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도입된 지 1년이 좀 넘었거든요. 작년 7월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지금 1년 좀 넘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세가의 이중 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전세를 6억에 살았는데 네. 한번 연장을 하면 5%로 올려서 6억 3천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새롭게 갱신한 사람들은 이제 4년 정도 올라간 이제 가격을 집주인들이 4년 뒤에는 6억이 한 10억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비싸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은 6억 3천에 사는데 그렇구나. 새로운 세입자는 한 10억의 전세를 살아야 되는. 근데 그게 지금 2+2이기 때문에 내년이 그 한 턴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내년에 또 이 전세 가격을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가격이 너무 오르면 또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매매가가 또 밀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저도 전세가 이제 곧 만기가 되는 전세 상황이에요. 사세요? 혼자? 예. 지금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한테 따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지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심도 있는 좀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같이 뭐 무주택자들 되게 많을 겁니다. 이런 무주택자들이 이제 선택하는 선택지조차도 그러면 전세보다 뭐 이제 반전세가 물론 아직은 전세가 많겠지만 점점 반전세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돈을 감당을 할 수 없고 또 정부가 대출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큰 돈을 끌어다가 이거를 전세 보증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이게 뭐 전세를 다 같이 뭐 그냥 외곽으로 나가면 전세 값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이 서울 주택의 자가 보유율 같은 경우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여전히 한 10명 중에 6명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를 구하려고 이제 나가보시면 전세 구하기가 진짜 한달 별따기예요. 예. 네, 그것도 이제 주인이 막 부르는 게 값이고 뭐 엄청 허름한 곳이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조건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참 항상 제가 여기 외전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답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진짜 답이 없고요. 네. 부동산은 답이 없는 걸로. 네. 저는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항상 이렇게 뭐랄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보다 좀 힘든 소식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또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뭐 시청자분들께 뭐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부동산에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 뭐 주식을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뭐 이 방송을 보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참 그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면 뭐 할 거냐. 네. 물론 이제 그걸로 계속 뭐 자산을 불리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부동산으로 그렇죠.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로마 꿈이죠. 네, 건물 하나 사야지, 임대소득을 얻어야지. 결국은 돈이 어쩔 수 없이 안전한 이런 부동산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에도 좀 더 많은 관심과 공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뭐 마지막으로 이제 B급 기자님께서 또 부동산과 또 일가견이 있으신 B급 기자님께서 부동산은 답이 없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요. 우리 모두 건물 한 채씩 가질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홍은표 기자님도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고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뉴스 외전 위해서.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네. 한번 해주시면 어디 큰 뭐 힘이 됩니다. 일단, 여기 보고. 네. 홍원표 기자를 검색을 하시면 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텐데요. 제가 구독자가 지금 한 960명 되는데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 이제 조만간 1000명 넘을 것 같으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홍은표 기자님의 부동산 소식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의주시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우리 홍은표 기자님의 기자 홈도 해주시고 또 뉴스 외전 항상 방송하고 있는 한국경제TV 뉴스 채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홍 기자님.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쉬고 오셨죠? 또 힘내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 안녕!